삶에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76회 인생에서 찬스를 썼던 경험담입니다. 배우 손지창의 SNS 글을 보면서 생각나서 몇 분 정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배우 손지창 씨가 제가 알기로는 1992년 정도에 데뷔한 걸로 압니다. 그때 당시 하이틴 스타였고 정말 멋졌죠. 오연수 씨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김민종 씨. 그분이 2015년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좀 어려운 가정 환경 하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배낭여행을 갈 때 또 어학연수다 이걸 할 때 자신은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하는 연수원에서 일을 하고 또 본사에 와서는 또 그 서류 처리를 하느라 일을 했었는데 한 달 꼬박 일해도 약 39만원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손지창 씨의 사촌 누나의 남자친구는 CF 모델을 했는데 1년 일하고 1000만원을 벌었다. 1회인지 1년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만큼 벌었다. 그걸 보고 난생 처음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걸 내고 연예계 데뷔해서 지금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작은 시도였는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1999년도에 2월 말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4대 배치는 원래 4월 중순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병과 교육을 받았어요. 주특기 교육이라고 하죠. 그걸 5주를 받았어요. 기초군사훈련 6주였고 병과 훈련 교육이 5주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대를 제가 4월 초 군번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후반기 교육이라는 주특기 교육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 말년병장이 따로 없죠. 거기서 이렇게 널널하게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서 교육받다가 자대에 갔으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4월 초짜들하고 갔지. 후임병은 이미 와있지. 근데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병들만 가득 차 있는 데서 저는 바로 행정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특기 자체가 행정에 관련된 거여서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고참들이 날 미워하는 데다가 그 저희 사령관인데 3스타 친분을 둔 사병 아빠가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로 빼준 거죠. 서울 가까운 곳이라서. 천안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무도 백도 있고 하니까 막 대들고 고참들 말도 안 듣고 그랬죠. 근데 그 걔를 괴롭히려고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일도 못하기도 했지만 군대에서는 후임병이 잘못하면 선임병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냥 한마디 내뱉는 말도 저한테는 100번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당시에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렌즈가 싫어서 얇은 렌즈를 꼈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지. 또 실수하지. 그걸 또 가지고 즐기지. 그래서 이제 탈영하고 싶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찰나에 그 선임병이라는 새끼가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온 후에 한 10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약 9만원 정도를 가져갔어요.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날 비웃고 있다는 그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저희 내무실에 PX병이 있어서 그 9시 50분에 10분간 유동병력 없다 이렇게 말하고 간단한 뭐 양치질하고 자잖아요. 그때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걸린 거야. 몇 명이서. 근데 휴가 갔다 왔으니까 돈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돈에 그 돈을 냈었어요. 그때 10,000원 얼마 남아 있었어요. 그때 사긴 했지만 내무실 전체에 몇 명이서 내야 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부담스럽지 않 말이 꼬이네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떠나고자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어요. 아프진 않고
검사를 하려면 입원을 해야 되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제 후임병이 저랑 똑같은 질병인데 입원을 했길래 저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외진을 갔어요. 저희 부대는 그 사이즈가 대대급 정도밖에 안 돼서 의무대가 없었습니다. 의무실, 중위만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외래 진료를 갔는데 한 40분 거리였어요. 대전에 있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피 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2주 후에 와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2주 후에 왔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그때 8월 말쯤에 그 군의관한테 검사를 받고 9월 달에 오는데 보통 화요일 날 외진 오는데 9월 달도 목요일 날 오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대 실정상 목요일 날 외진 오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저 정도 상태면 후송을 안 받아주기도 해요.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저한테 8월 달에 진료를 받던 사람이 9월 달부터 목요일 진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아는 건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그 소령급 군의관이 있어요. 말뚝박은 군의관이 오전 진료를 하고 월화 목금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8월 달에서 진료를 받던 사람이 화요일 날 보고 9월 달에는 목요일 날 본 거예요. 그래서 후송용 진단서가 끊어졌고 저는 그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했어요. 어차피 검사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 아픈 것도 없었고 당시에 그 수도통합병원이 이전하면서 전방에 있는 후송 인원들을 전부 다 수도병원으로 안 보내고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의무 행정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개월이 있었고 휴가도 가끔씩 갔어요. 외박인데 2박 3일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인간들은 다 제대를 했었고 그런 대로 군생활을 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삶을 진행할 때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죠. 근데 손지창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 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찬스가 온다고 봐요. 저는 살면서 가끔 그럼 느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대로 살다가 나 이렇게 끝날 것 같다.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그건 인간은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한 생명체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를 찍으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여러분 삶 자체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인생 모르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인생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사는 건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찬스는 오고 반대로 잘 나가는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오늘 화면을 찍느라고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쓸게요. 오늘 방금도 올라갔네. 아무튼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이메일로 질문하세요.